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134페이지요. 자, 협의의 무권대리, 그중에 계약의 무권대리에 본인의 추인 거절권에 관련된 내용 중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계약의 무권대리입니다. 본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본인은 추인권, 추인 거절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중 이 계약의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확정되고 본인이 추인 거절하면 무효가 확정된다 그랬습니다. 이 무권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유리하다면 본인은 추인권을 행사하여 유효를 확정시키고 본인에게 불리하다면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여 무효를 확정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 계약의 무권대리에 대해서 만약 계약을 이행,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이 상태에서 본인이 추인 거절할 수 있을 것인데 만약 본인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합니다. 공동상속이라면 법률관계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속이라고 지칭해도 우리 시험은 그 앞에 단독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했다면 본인의 지위에서 이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추인 거절한다는 말이 달리 무효를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시험에 정답은 되지는 않아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 2조는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걸 신의 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이라 말해요. 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파생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건반언의 원칙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건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건반언이란 이야기는
금할 금자에 돌이킬 반자에 말씀은 자예요. 직역한다면 말을 뒤집는 것을 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금반응의 원칙이 선행행위와 모순된 후행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이 금반응의 원칙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없는 녀석이 대리행위를 하고 본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나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했을 때 본인의 지위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추인 거절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추인 거절,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선행된 행위와 모순된 후행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또는 금반응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해요. 줄여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반대의 경우는 시험에 묻지 않아요. 무권 대리인이 사망하고 본인이 무권 대리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했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본인은 추인 거절권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아요. 예, 그건 시험의 논점 아니에요. 본인이 사망하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한 경우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하는 것은 즉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정도를 기억하란 말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건 설명드렸고 136페이지 5번이에요. 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지금은 협의의 무권 대리 그 중에 계약의 무권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권 대리 행위함에 있어 본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권 대리인이 135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만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요건을 전부 암기할 가치는 전혀 없고 요건 중에는 둘만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을 기억한 다음 혹 이 부분을 문제화하면 정답이 되는 요소를 강조할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지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를 기억할 가치는 없어요.
자, 대리권이 없는 녀석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을 해버리면 유권 대리가 되잖아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야 된다고. 이 말의 의미는 간혹 본인하고 대리인하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본인은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어른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다투고 있다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어떤 대리 행위가 본인의 지위에서 불이익이 된다면, 구두나 구술로 대리권 수여했다면 본인이 대리권 수여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리권 수여한 적을 없다고 주장하고 을은 대리권 수여했노라고 주장하고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대리권을 증명해버리면 유권 대리가 되기 때문에 책임은 지지 않아요. 유권 대리가 되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야만 무권 대리가 된다. 두 번째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아야 된다고. 추인을 해버리면 무권 대리 행위가 유효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행위가 유효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과 상대방이 매매계약 이행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질 게 없어요. 세 번째는 상대방이 철회하지 않아야 된다고. 상대방이 철회하면 무효가 확정돼요. 무효가 확정되는데 이 말이 어려운 말인데 시험에 정답은 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할 때는 이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철회를 해요.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철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를 해버렸다면 상대방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무효를 확정시켜버리고 이행한 게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손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기 때문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철회하지 않아야 한다. 이 세 가지 필요 없어요. 세 가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것이고 앞으로 강의할 때는 셋은 정답이 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아요. 그럼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말은 이 상대방은 비난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비난의 여지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만 한다. 대리권이 없는 녀석이 대리행위한다는 것을 몰랐고 모른데 과실이 없어야만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안 져요. 기억해야 돼.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책임 안 져요. 그러므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무권 대리인은 무엇이어야만 한다? 행위 능력자. 4번, 5번 두 개만 기억할 거예요. 민법이 잘 되는 분도 이 두 개만 기억해. 나머지는 정답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민법이 안 된다고. 그분은 이 둘도 버려 그냥. 지금 하는 이것만 하면 돼.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요. 책임을 진다는 말은 이 계약을 이행할 것인가 또는 손해배상할 것인가 이게 책임이에요. 근데 계약을 이행할 것인가
손해배상할 것인가? 이것을 누가 선택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정답이 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 왜?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자, 민법에서 어떤 선택의 문제가 생기면 대원칙은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선택해요. 권리를 가진 자가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권리를 가진 자가 선택하면 큰 쪽을 선택해 버린다고. 그러므로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선택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부분만큼은 권리를 가진 자가 선택해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독특하기 때문에. 누가 선택하는 것이다? 상대방이요. 대리권이 없는 녀석이 왜 대리 행위를 했는지 하는 징벌적 의미가 있어. 독특하게도 이 부분은 권리를 가진 상대방이 선택하지 의무를 부담하는 무권 대리인이 선택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독특하기 때문에 출제하는 자는 자꾸 선택을 묻고 싶어 해요. 민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보자. 그래서 민법이 안 되는 분은 선택 하나만 할 거예요. 민법이 되시는 분은 요건 2개만 기억하고. 자, 여기까지가 협의의 무권대리, 그중에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련된 논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표현대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40페이지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표현대리 조문 3선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 지문에 조문만 바로 언급해버려요. 자, 3, 4월 달은 요건을 중심으로 기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이란 본인, 을이란 무권 대리인, 예평이란 상대방이 있습니다. 을병 간의 무권 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는 이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기 위해서 그중 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해요.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본인이 을에게 대리권 수여 행위, 수권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을 수여했노라 표시를 해야만 해요. 자, 시험에 정답이 될 수 없는 요소 지문에만 등장해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 뒤에는
의통지란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통지는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에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의사표시 아닙니다. 준법률행위 중 관념의 통제예요. 지문에 등장해도 정답 안 돼. 민법 안 되는 분은 버리라 이 말입니다. 잘 보이지 말라고 파란색을 적어놨대. 모든 걸 다 끌어안으면 다칩니다. 강조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자. 그럼 본인 미친 거 아니야? 수권행위 한 적이 없는데도 대리권 수여했노라고 표시를 했대요. 안 미쳤어요. 잠시 보래요. 둘째, 표시한 상대방과 사이의 행위여야만 해요. 셋째, 이 무권 대리 행위가 표시한 범위 내의 행위여야만 해요. 넷째,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만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비난의 여지가 없어야만 한다.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어야만 한다. 이 네 가지 요건 하 125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하나씩 따져보자. 자,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묵시적 대리권 수여 표시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예요. 자, 이 말을 기억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건이요. 이 사건을 기억하란 말 아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하라는 이야기야. 과거에 서울에 있는 롯데 호텔의 나이트클럽이 화재가 생겼어요.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럼 호텔 나이트클럽은 제가 알기로 호텔이 직영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재력이 있는 호텔들은 이런 지저분한 일을 손을 댄다 안 된다? 안 돼요. 대개 지저분의 일들이. 왜 고객들이 술이 떡이 되는데 사고들이 계속 물고 다니기 때문에 수익률은 크지만 재력이 탄탄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눈 돌려버려야 돼. 딴 사람한테 빌려줘 버린다고. 호텔의 일부 층을. 그건 대표적으로 주로 조폭들이 하잖아요. 조폭을 끼고 하든지. 항상 지저분한 일을 물고 다니는 일이기 때문에. 되겠죠? 네, 그럼 화재가 생겨버렸다면 첫째는 사망 환자도 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부상을 입은 자가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손해배상해야 되거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런 나이트클럽은 거의 대부분 물건을 외상으로 들고 온다고. 주류라든지 내지는 안주류와 같은 것들을 나중에 결제해요.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자들이 대단한 재력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고 터지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망을 했거나 부상을 입은 자들이든지 또는 그 호텔 나이트클럽에 물품을 납품한 업자들이 누구를 잡고 시비를 건다고 호텔을 잡고
무엇 때문에? 이름이 호텔 나이트클럽이니까 우린 직영하는 줄 알았다. 되겠습니까?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이나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성낙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는 게 대부분 판례예요. 지금은 제가 이 판례를 이해하라고 롯데호텔 나이트클럽을 끌고 왔을 뿐이에요. 묵인이란 말과 묵시적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사건은 호텔이 나이트클럽을 직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텔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성낙한 적은 없지만 묵인했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고 본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 사건이에요. 호텔이 전부 책임졌습니다. 그 사건에서. 이 사건이 생기고 난 이후 호텔 나이트클럽을 호텔이 직영하지 않는 한 호텔 이름, 그 상호를 사용하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럼 혹 이런 이름을 쓰는 자가 등장하면 이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고. 간판 떨어졌다고. 비슷한 이름도 사용하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을 사랑하는 분은 한번 유심히 보라고. 이상한 나이트클럽 말고요. 호텔 나이트클럽 한번 가보라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글자 한자도 같은 자를 못 쓰게 해요. 완전히 이름이 달라. 무슨 소리 하는지. 집에 가면 이것만 생각난대. 롯데호텔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다던데 그거 무슨 소리고 이런데. 지금 제가 전달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측할 수 있는 상호나 명칭이나 직함 등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해도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내 친한 친구와 내 허락도 없이 내 상호를 사용하거나 또는 직함을 사용하거나 명칭을 사용해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혼박 다 둘러설 수도 있어. 125조의 표인대리가 성립해버리면. 알아들었습니까? 예. 예,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이런 거 하면 솔깃하다. 이제. 시험은 39점 이래 먹었어. 시험 잘 친 겁니다. 학교는 점수가 이상하게 많이 나왔네. 쉬웠던 모양이네. 아, 그랬습니까? 예. 그 반칙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 알아 하겠지. 민법은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답 안 가르칩니다. 빵점을 먹더라도 장렬히 전사해야지. 시험장에 가 시험을 잘 쳐야지. 자, 그래서 묵시적 대리권 수여 표시가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고 표시한 상대방과 사이의 행위여야만 하는데 이 표시한 상대방이 반드시 특정인일 필요는 없어요. 표시한 상대방은 불특정인일 수도 있습니다. 불특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연상하기 위해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광고를 했다면 광고를 본 모든 자들이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표시한 상대방과 사이에 행위여야만 하지만 그 표시한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인일 필요는 없고 불특정 다수인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요. 이 무권 대리 행위가 이 표시한 범위 내의 행위여야만 한다고. 그러므로 표시한 범위를 초과, 즉 넘어버렸다면
125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어요. 조금 이따 배울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을지언정 표시한 범위를 넘어버렸다면 125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네 번째, 이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비난의 여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대리권이 없는 녀석이 대리행위하러 왔다는 것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어야만 한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표현대리가 무엇의 일종이다?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이 무권대리인을 표현대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예. 자, 여기까지가 125조의 표현대리입니다. 다음 126조의 표현대리 한번 해보자고요.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에요. 논점이 제일 많거든. 하나를 빠뜨렸네.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자, 125조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수권행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권행위 했노라 표시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125조의 표현들이는 무엇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표현들이다. 수권행위와. 그럼 대리를 법정 대리, 임의 대리로 나누었을 때 수권행위는 어디에만 쓰는 용어다? 임의 대리만. 그래서 125조의 표현 대리는 어디에만 적용된다고?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지 법정 대리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리에서 시험 지문에 일정한 사항을 적시해 놓고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는지 또는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에도 적용되는지 하는 지문이 등장하면 딱 하나입니다.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예. 자, 126조의 표현들이요. 예,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자고요. 갑이란 본인이 있어요. 을이란 대리인이 있어요. 그리고 병이란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럼 을병 간의 무권 대리 행위가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가? 자, 첫 번째, 대리인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은 존재해야만 해요. 둘째, 이 무권 대리 행위가 기본적인 대리권을 넘은 행위여야만 한다고. 셋째,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방은 비난의 여지가 없어야만 한다 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 하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해요. 그럼 요건이 더 간단해 보이는데 관계된 판례가 너무 많아요. 실생활에서도 제법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표현들이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는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자고요. 첫째, 을에게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어. 그래서 애초에는 대리인이었다고. 근데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다? 무권대리다.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다? 무권대리인이에요. 그때 기본적인 대리권은 판례가 종류를 묻지 않는다가 판례예요. 판례가 종류를 불문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교재는 이해를 하라고 기본적인 대리권의 종류를 서술하고는 있지만 암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대리행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기본적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종류를 따지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종류를 왜 암기를 하느냐고. 그 다음 기본적인 대리권하고 그것을 넘은 행위가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는가? 한 가지 동자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필요 없대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 예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란 말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전달하는 것이 무엇을 전달할 것이다? 기본적인 대리권과 그것을 넘은 행위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해하자는 취지요. 대표적인 사건이요. 갑이 나대지를 한 필지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갑이란 본인이 건축업자예요. 그럼 나대지라면 건축업자는 그 위에 건물 짓고 싶어 하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자, 우리 시험은 아니고 행정법이요. 허가와 인가의 차이점은 본래적 의미는 인가는 요건만 갖추면 행정관청이 인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허가는 관할관청의 자유재량적이에요.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관할관청이 허가를 해주고 말고는 재량적으로 한다고. 자유재량이요. 그러니까 건축업자인 갑이 볼 때는 건물을 지어도 될 것 같은데 담당 공무원이 미주알 고주알 이건 건물 지으면 안 되겠다고, 허가 못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담당 공무원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를 바라봅니다. 나름대로 재량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그러니까 갑이 생각하기를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고 사돈한테 건축허가에 관련된 수권행위를 한다고. 왜 사돈에게? 사돈이 얼마 전에 정년퇴직한
이 관할 관청에 건축 허가에 관련된 고위공직자 출신이거든. 거기 가면 옛날에 전부 자기 부하 직원들이라 불과 몇 해 전에요. 그러니까 갑이 볼 때는 사돈이 가면 자유재량이니까 허가해 줄 것 같기도 하거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토지의 건축 허가에 관련된 수권행위를 할 때 이 토지에 관계된 일체 서류도 교부했어. 을에게. 그럼 을은 기본적인 대리권이 공법상 행위할 대리권이잖아요. 건축 허가에 관련된 대리권은 공법상 행위할 대리권 아니냐고. 근데 이 사돈 중에 이 서류를 이용해서 팔아먹고 날아간 사돈도 있고, 이 서류를 이용해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닦아서 버린 사돈도 있어. 지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매매계약을 예를 든다면 사법상 법률행위 아니냐고. 기본적인 대리권이 공법상 행위할 대리권인데 사법상 법률행위를 했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라 할지라도 126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기본적인 대리권하고 그것을 넘은 행위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니까.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잘 안 들립니까? 집중 좀 하세요. 집중. 기본적인 대리권하고 그것을 넘은 행위가 동종 유사할 필요 없이 성립한다니까. 그 말입니다. 예. 기본적인 대리권이 공법상 행위할 대리권인데 사법상 법률행위를 했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126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 정당한 이유요. 정당한 이유를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가 해석하기를 무엇이라 해석하고 있어? 선의 및 무과실이요. 126조의 표현 대리만큼은 법률이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을 요한다는 규정 없어요. 법률은 무엇이라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을 판례가 무엇이라 해석한 것이다? 선의 및 무과실이야. 배탈 날라. 그럼 이거 하나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강조를 했으니까.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에요. 무권대리 행위는 대리권이 없는 녀석이 한 모든 행위가 무권대리 행위는 아니다. 대리권이 없는 녀석이 대리 행위를 해야만 해요. 이 판례가 시험에 자주 물어 판례인데 수험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판례를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해보자고요. 가장 대표적인 판례요. 집중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머리 좋은데 뭐. 집중을 안 해서 그래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대리권인가 하면 담보권 설정이요. 갑이 토지를 한 필지 소유하고 있고 을에게
이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오라고 수권행위를 했다고. 그때 이 대리인이 상대방이란 병하고 이 토지에 관계된 일체 서류를 교부해 주니까 매매를 해버렸어. 그럼 을에게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고 그것을 넘은 행위했잖아요. 되겠습니까?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할 수 있지.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고 그것을 넘은 행위를 했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126조의 표현 대리 성립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례에서 무엇이 변화되는지를 보라고요. 이 구조에서 을이 매매 계약할 때 갑이 을에게 교부해 준 이 토지에 관련된 서류를 이용하여 일체 서류를 이용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매매 계약하였어. 이 매매 계약은 대리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지난주에 이런 거 했잖아. 행위가 대리 행위가 되기 위해서 원칙 현명해야 되잖아. 현명하지 않는다면 원칙은 대리 행위다 아니다. 현명하면 미친 거 아니냐고. 등기부에는 지가 소유자로 돼 있는데 나는 갑의 대리인 을로서 갑 소유 토지를 팔러 왔습니다 라고 현명하면 상대방이 기절해버려요. 이놈이 미친놈인지. 등기부를 보니까 지가 소유자로 돼 있는데. 이 말에 내포된 뜻이 현명을 한다 안 한다? 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은 대리행위다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무권대리나 그 일종인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이 판례를 시험에 자주 물어본다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대리 무권대리 할 때 항상 시작하잖아요. 대리권이 없는 녀석이 한 모든 행위가 무권대리 행위는 아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반드시 대리 행위를 해야만 무엇이 된다고? 무권대리요. 이 사례는 대리 행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권대리나 그 일종인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걸 이해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성립 안 하지 하고 3박 4일을 고민하고 있다. 나중에는 이렇게 천천히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주말에 해드려도 가족이 소중해서 안 오신다. 자, 129조의 표현들입니다. 129조는 독자적으로 오지선다와 하지는 않아요. 논점이 별로 없거든. 이 관계된 판례 한두 개만 하면 끝이에요. 요건만 한번 보자고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요건은 눈여겨보시란 이야기예요. 예,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이 무권 대리 행위가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 무권 대리인에게 종전에는
과거에는 대리권이 존재해야만 해요. 근데 현재는 대리권이 소멸된 상태여야만 합니다. 셋째는 종전 대리권 범위 내 행위여야만 해요. 넷째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방은 비난의 여지가 없어야만 한다. 이 네 가지 요건하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합니다. 종전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해야만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지, 종전 대리권 범위를 초과 넘은 행위를 해버렸다면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을지언정 129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되겠습니까? 네. 요건을 조금 보시고, 이런 용어들은 교재에는 서술되어 있어도 정답이 되지는 않아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를 소멸할 멸자를 써서 멸권 대리, 돌아가신 노학자들이 즐기던 한자어예요.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를 넘을 월자를 써서 월권 대리, 이런 이야기는 과거에 돌아가신 분들이 쓰던 용어예요. 현재는 법전이 한글화 작업이 끝나 있기 때문에 시험 용어로 월권, 멸권 이런 용어 안 씁니다. 풀어서 그대로 시험에 물어봅니다. 이해하셨죠? 예. 자, 여기까지가 표현 대리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럼 표현 대리는 이점하고 다음 시간은 뒤로 넘어가셔서 156페이지 무효와 취소 있죠? 예, 거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